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미터라는 단위는 과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기 위해 설계한 가장 정교한 행정적 무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미터법을 강제한 진짜 이유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징수하기 위해 전 국토의 데이터를 단일 운영체제로 강제 교체하려 했던 거대 프로젝트였죠. 오늘 역사 참결러에서는 미터법 이면에 숨겨진 국가 권력의 치밀한 설계도를 파헤쳐 봅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이 살아가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질서했습니다. 1819년 혁명이 터지기 직전 프랑스 전역에서 통용되던 측정 단위의 숫자는 무려 25만 개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단위라도 지역마다 그 크기와 무게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 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곡물의 양과 마르세유에서 통용되는 양이 달랐고, 심지어 바로 옆 마을로만 넘어가도 길이를 재는 자의 눈금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거대한 정보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비효율을 방치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혼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수익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지방 영주들은 자신들만의 측정 단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마을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자와 저울의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이 권한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농민들의 부를 수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농민이 영주에게 세금을 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농민은 자신이 수확한 곡물을 영주가 정한 바구니에 담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는 세금을 거둘 때 사용하는 바구니의 크기를 미세하게 키워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한 바구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곡물이 담기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영주가 농민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빌려줄 때는 더 작은 바구니를 사용했습니다. 농민들은 직관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주의 자가 곧 법이었고 표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 경제학 용어로 설명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들은 표준화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측정 단위가 복잡하고 지역마다 다를수록 외부 상인들이나 중앙정부가 그 지역의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25만 개의 단위는 영주들이 중앙 권력의 간섭을 피하고 지역 민중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방화벽이었던 셈입니다. 상인들 역시 이 혼란을 수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각 지역의 단위 차이를 명확히 꿰뚫고 있는 노련한 상인들은 싼값에 물건을 떼어다가 단위의 차이를 이용해 비싸게 팔아치웠습니다. 측정의 불투명함은 정직한 거래를 방해했지만 정보 기득권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과 서민들은 이 보이지 않는 장부 앞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나 무게는 물리적인 수치가 아니라 영주와 상인이 휘두르는 변덕스러운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1789년 혁명의 불길이 치솟으면서 이 견고한 혼돈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정부의 지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의 목을 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웠지만 정작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릴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국토에서 얼마나 많은 밀이 생산되는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파악하려 해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단위들 때문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혁명 정부에게 미터법은 단순히 과학적인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제의 잔재인 영주들의 사적인 장부를 폐기하고 국가라는 중앙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려는 행정적 리셋이었습니다. 그들은 파편화된 지방의 관습을 지워버리고 프랑스라는 거대한 시장을 단일한 운영체제 아래 두기를 원했습니다. 표준화는 곧 통제력이었고, 통제력은 곧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혁명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오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의 변덕이나 영주의 권위가 개입할 수 없는 우주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을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하여 길이를 정의하겠다는 미터법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결해 보이는 과학적 여정 뒤에는 전 국민의 경제 활동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려는 국가의 차가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혁명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는 정당성이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도량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왕의 발 크기나 팔 길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진법은 인간의 감각이 아닌 계산의 편의성, 즉 행정적 효율성에 철저히 맞춰진 숫자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터법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십진법은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계산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